안녕하세요. 초헬프코치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 질, 강도가 줄어들어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를 가리키며 골절을 일으키기 전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 불립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그 자체만으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때부터 뼈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발병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노화,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 D 결핍 등 다양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첫 5년간 급속도로 골밀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뼈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치아를 지탱해주는 턱뼈가 약해지면서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아가 흔들리게 되며 손톱이 예전보다 잘 깨지게 되고 단시간 안에 키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며 악력 저하 역시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 칼슘이 인체 내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소실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특히 음식 중에서도 칼슘을 소실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제품은 최고의 칼슘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는 유제품 섭취량과 골다공증 위험 감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77,76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유를 섭취하면 골절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노년기에 고관절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제품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뒤로하고 우유나 치즈 등의 유제품은 대표적인 칼슘 식품이지만 한국인의 75% 정도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칼슘 섭취가 어려울 수 있으며 유당불내증이 칼슘 섭취 부족의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유당불내증이란 우유에 포함된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으로 유당을 소화하기 위한 효소가 충분하지 않아 몸으로 유당이 흡수되지 못하면 대장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대장이 자극을 받아 설사, 가스 복통 등의 유당불내증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당불내증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아직 명확한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유제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며 미국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대 외과 신야이로미 교수는 우유를 많이 마시면 오히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몸은 내부 환경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며 혈액 내 적정 칼슘의 농도는 100cc를 기준으로 보통 9에서 10mg인데 우유를 마시면 혈중 칼슘 농도가 빠르게 올라 갑자기 혈중 칼슘 농도가 짙어지면 이상을 감지하고 이전에 체내에 축적돼 있던 칼슘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어 오히려 우유로 인해 체내 칼슘의 양이 줄어 골다공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섭취입니다. 더운 여름에 특히 칼슘 부족 현상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카페인 음료를 많이 섭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뇨작용을 통해 신장에서 수분이 더 많이 배출되고 수분 내 칼슘과 비타민 등 몸속 영양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카페인의 양은 1일 330mg이며 커피 한 잔에는 최대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가급적 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짠 음식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외에도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연구에 따르면 20에서 40세 여성이 고염분 식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뼈의 무기질 함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나트륨 섭취량을 2.3g 줄이면 칼슘 배설량을 40mg 감소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뼈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게 되며 칼슘 역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서는 혈액 내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뼈 속의 칼슘을 계속 밖으로 빼내고 이 과정에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골감소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스팸 등 통조림류와 짠 과자류, 라면, 국물류 등 짜게 먹는 식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에는 동물성과 식물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만
식단을 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도 칼슘을 배출시키게 되는데 육류 중심의 고단백 식이를 하면 체내에서 수소이온이 많이 생성되며 이로 인한 산염기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칼슘을 방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고 대신 콩,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쿄 국립암센터 연구진은 45에서 75세 성인 7696명을 20년 동안 추적한 결과에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4%만 식물성으로 대체한 그룹에서 전체 사망률이 34% 줄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42%나 낮아졌습니다. 이는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사람보다 일부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만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 식단을 짤 때 3분의 2는 식물성, 3분의 1은 동물성으로 채우는 게 좋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더 늘리면 살을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보스턴 터프츠 대학 연구진은 2,400명의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한 달에 한 번 미만의 콜라를 마시는 여성보다 매일 마시는 여성의 엉덩이 골 미네랄 밀도가 더욱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콜라 역시 결과는 유사했는데 탄산음료에는 칼슘과 결합돼 흡수를 억제하는 인이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 배출 또한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의 알코올 성분은 뼈를 만드는 칼슘과 비타민 D의 결핍을 초래해 골밀도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건국대병원 조희경 교수팀은 40에서 70세까지의 남성 150여 명의 허벅지뼈 골밀도를 측정하고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주 소주 2병 이상을 마시는 집단의 경우 허벅지뼈의 골밀도가 평균 이하로 낮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흡연 역시 혈액 내에 흡수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척추와 뼈로 가는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명병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양질의 식사보다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것,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습관, 햇빛 노출량이 극히 적어지고 운동 부족 역시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입니다. 뼈를 건강하게 하는 생활습관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정기검진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